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부터는 여러분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과수, 비가림 과수도 결국 과실 자체는 수학감소 보장이었죠. 네. 이 과목 들어갈게요. 자, 이 과목 들어갈 텐데 처음에 우리가 수학감소 보장 과수를 그룹을 좀 나눴었죠. 포도, 복숭아, 자두, 그리고 이산 만감류, 그 다음에 기타 과수로 나뉘었었어요. 자, 수학감소 보장이죠. 네. 수학감소 보장. 평년에 기대되는 수학량이 있어요. 네. 올해 기대되는 수학량 우리 배우셨죠? 산출 방법, 원리. 사고가 발생했어요. 가서 수학량 조사를 합니다. 조사 수학량이 나와요. 네, 조사자 떼버리고 그냥 수학량. 미보상이 있으면 차감합니다. 그쵸? 만약에 병충해, 즉 복숭아라면 피해니까 올려주고요. 네. 피해율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평으로 나뉩니다. 자, 이렇게 피해를 산출해서 보험금은 가입금액에 피해율 자기 차감하고요. 네. 이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논작물, 밭작물 모든 수학감소 보장이 피해율하고 보험금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런데 무엇이 다른고 했더니 얘가 다른 거예요. 수학량. 보상하는 재해 발생하면 나가서 수학량 조사를 해서 조사 수학량이 나오는데 이 조사 수학량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논작물, 밭작물, 과수. 당연히 품목의 특성이 다르니까 논, 밭, 과수는요. 그쵸? 근데 같은 과수에서도 포복자, 만과, 기타 과수, 밤참, 대매, 오유, 호두, 살구. 네. 방법이 다른 거예요. 즉 수학량 조사 방법이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농금원 이론서 보면 조사 방법이 꽤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죠. 품목도 많아서 그렇고요. 네. 이게 다르고 이에 따라 산출된 조사 방법이 다르면 뭐가 다르다? 계산식이 다르다. 우린 조사에서 공식에서 조사를 이 모토잖아요. 그쵸? 그러면 수학량의 계산 방법, 산출 방법이 다른 거예요. 포복자 많이 조사 방법과 수학량 산출 방법이 같고 기타 과수가 같고 하지만 이렇게 산출된 걸 여기 집어넣어서 이 방식으로 보험금 계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과목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하면요. 포복자만을 먼저 할 거예요. 포복자만을 조사 방법, 수학량을 어떻게 산출하지? 수학량 산출되면 사실 보험금 산정은 끝이거든요. 보험금을 어떻게 하지? 끝내고 돌아와서 기타 과수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수학감소 보장이지만 좀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에는 포복자만 네 품목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에서도 그랬듯이 크게 얼개를 큰 틀을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계약을 했어요. 네,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수학 전에 계약 체결 24시부터 수학 전까지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어요. 자, 그럼 뭐 한다? 피해 사실을 확인해요. 피해 사실을 확인한다?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인지, 보상하는 재해, 자, 조, 화, 복숭아만 병충해. 그쵸? 이게 끝이에요. 이 피해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거 맞아. 손해가 있겠는데? 그럼 그 손해를 위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추가 조사? 본조사. 필요한지를 어떻게 판단해요?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어떻게 조사해? 판단해요? 그쵸?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 즉
자기를 초과하는,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럼 뭐 조사해야지. 두 가지가 충족되면요. 자조화로 인한 피해 받고 손해가 자기 부담 비율 초과할 것 같아. 그러면 추가 조사합시다. 만약에 자조화로 인한 피해 받고 손해가 있는데 자기 부담 비율이 40%네. 근데 그렇게는 피해율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생략하는 거죠. 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이게 다예요. 적종하고 다르죠. 적종은 왜 나뉘었죠? 왜 복잡했죠? 얘가 나뉘었잖아요. 얘가 3-1, 2, 3으로 적종은 나뉘었는데 이건 없어요. 3-1, 2, 3에서 2일 때는 뭐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뭐 난리 났었잖아요. 그쵸? 나머지도 즉 수확감소 과수뿐만이 아니라 논작물, 밭작물,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이게 다예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제 수확입니다. 적종은 적과였죠. 이 시기에 재해가 발생했어요. 기약 24, 10도 수확 전에. 이게 확인됐어요. 추가 조사해야 돼요. 수확량 조사해야 돼요. 언제 할까요? 모든 조사는 뭐다?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 특히 과수 같은 경우는 착과 피해 우리 적종에서 경험했잖아요. 너무 어렸을 때 피해 맞으면 잘 모르겠더라. 적과 종료 전에 우박 피해 같은 거. 그래서 적과 종료 후 수확기. 다 크고 다 익었을 때 그 최종, 그때 그 피해가 얼만큼 이 과실에 최종 피해를 일으켰는지.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 즉 수확량이 가능한 시기. 재해로 인해서 피해 본 거 빼고 얼마를 거둘 수 있지? 그 확인이 가능한 시기. 수확기죠 뭐. 정확하게는 수확 직전. 그래서 우리 농금원 이론서에 이 시기별 조사 종류표 보면 수확 전, 수확 직전 뭐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네. 이때 그러면 수확량 조사해야지. 수확량 조사해야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확량 조사합니다. 근데 수확 직전에 하는 게 또 있네요. 네. 착과수 조사. 얘를 우리는 이제부터 좀 용어를 구분할게요. 착과수는 착과수인데 수확 전 착과수라고 여러분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수확 전. 왜 그럴까요? 적과 후 착과수. 큰 의미가 있었죠. 근데 우리 적과전 종합위원 부장에서 착과수가 또 나왔었잖아요. 언제 나왔죠? 적과 후 착과수 말고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거 말고. 그쵸? 착과 피해가 발생하면 과수원 전체 매달린 착과수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한다. 착과 피해 과실수 이퀄 착과수. 착과수 이것도 착과수 저것도 착과수. 적과 후 착과수처럼 수확 전에 조사하는 의미가 있는 착과수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착과 피해가 발생하면 몇 개, 착과 지금 몇 개 달려있지? 착과 피해 과실수 이퀄 착과수. 그리고 몇 % 피해 받지? 그때의 착과수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착과수 용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건 수확 직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 포도, 복숭아, 자두만 만감류는 적과 종료 후에 피해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는 과수원의 착과수, 수확 전에 조사한다를 수확 전 착과수. 피해랑 관계없이 굉장히 중요한 착과수입니다. 네. 자, 이 착과수와 나중에 착과 피해 몇 개 중에 몇 개 피해 받지 그때의 착과 피해 과실수, 즉 착과수를 구분하시라는 용어, 그런 용어를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근데 다시 돌아와서 아니 이때 피해 있으면 이때 수확량 조사만 하면 되지. 이거를 지금 의무 조사를 한대네요. 네. 중요하다고 하네요. 뭐만? 이 친구들만요. 네, 이 친구들만. 네. 뭐 어찌됐든 이건 나중에 의미를 보고 이 두 개를 통해서 수확 전 착과량이라는 것을 산출한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수확량을 조사했으면 수확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확 전 착과량이 나오네요. 네. 뭐 나왔다 치고 왜 수확량이 아닐까? 나왔다 치고 수확 전 착과량. 네. 가만히 봤더니 아니 사고가 꼭 이때만 날이란 법 없잖아요. 수학을 시작했는데 수학을 한 날 한시에 딱 끝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학을 개시한 이후에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수학 개시 후 과실수학 종료 시점에 사고가 났다? 그때도 또 수학량 조사를 해요. 그때는 이미 확인이 가능한 시기잖아요. 수학량 확인이 가능한 시기. 바로 지체 없이 가서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은 수학량 확인이 가능한 시기가 아닐 때 사고 나면 기다렸다가 수학 직전에 수학량 조사를 하고 그 후에 사고 발생하면 그때 가서 몇 회가 됐든 수학량 조사를 하는구나. 네. 이거 하나 잡고 가시고. 자, 그때는 그러면 뭘 조사하나 봤더니 수학량 조사니까 수학량을 조사하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사고 발생 농지의 수학 중에 수학량 및 감수량의 확인을 통한 수학량 조사라고 농구먼 이론서엔 돼 있지만 포도, 복숭아, 자두에만 해당되는 내용은요. 여기서 수학량 및 이건 지우셔도 돼요. 이건 이제 기타 과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수학 개시 후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가서 감수량을 조사해서 수학량을 조사해야 되는구나. 감수량 우리 적중에서 배운 거랑 똑같아요. 착과 감수 과실수, 착과 감수량. 네. 손해본 과실수. 최종적으로 몇 개 피해봤니? 그중에 몇 퍼센트? 최종적으로 이만큼 인정. 그 손해 과실수. 다만 량으로 할 뿐이에요. 네. 정리하면 수학 직전에는 수학량 조사를 하고 근데 그 전에 조사한 착과수, 의무적으로 조사한 이 착과수와 더불어서 수학전 착과량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구나. 이게 계산되는구나. 근데 그 이후에 또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나가서 지체 없이 사고 발생 농지의 감수량,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손해 과실수, 감수 과실수를 확인해서 수학량을 산출해 내는구나. 그래서 이런 식이 생기는 거예요. 포도, 복숭아, 자두의 수확량은 수학전 착과량 그리고 수학량 조사를 통해서 수학전 착과량을 산출해내고 수학전 착과수 조사와 수학량 조사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사고가 또 났어. 그러면 사고마다 나가서 감수량을 산출해요. 그걸 차감한 게 포도, 복숭아, 자두, 만감류, 포복자만의 수확량이에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기 사고가 안 났다? 즉 수학 개시 후에 사고가 없었다? 그러면 수학전 착과량 이퀄 수학량이죠. 그렇죠? 왜요? 감수량 없잖아요. 차감할 그 이후에 손해가 없었대요. 그럼 차감할 감수량이 없으니까 수학전 착과량 이퀄 수학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여러분, 제가 지금 큰 틀에서 포복자만의 보험금 산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기타 과수와 포복자만의 수학량 산출 방법, 조사 방법과 산출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의 핵심이 좀 지우고 핵심이 이거예요. 포복자만은 수학전에 의무적으로 착과수 조사를 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조사하는 수학량 조사, 얘는 사고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돼서 조사값이 있는 거예요. 네. 왜 우리 평년 수학량 할 때, 무사고일 때 포복자만은 조사한 값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기로 했잖아요. 자두는 인정 못 받지만, 그쵸? 그 값이에요, 그 값. 의무적으로 조사한 값 더하기는 아니지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수학량 조사를 통해서 얘를 산출해 내는구나. 얘가 있는 거예요, 사고 발생하면. 기타 과수는 이걸 조사하지 않아요. 수학전에 의무적으로 뭘 조사해 놓는 게 없어요. 몇 개인지 세 놓는 게 없어요, 수학전 착과수를. 얘가 없어요. 즉, 착과수 조사를 통해 사고가 발생하면 수학량 조사를 통해 수학전 착과량을 산출해 놨다? 그래서 포복자만 수학량 계산 방법이 생기는구나.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게 없다? 그래서 기타 과수는 수학량 계산 방법이 포복자만과 다르구나.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자, 수학량.
수학전 착과량이 매우 중요하구나. 얘는 뒤에 있으면 빼고 없으면 말고, 즉 수학전 착과량은 이퀄 수학량일 수도 아닐 수도 있구나. 네, 굉장히 중요하구나. 자, 오케이. 기타 과수는 나중에 기타 과수 할 때 다시 올 거고요. 지금 얼개만 보는 거니까. 네. 만약에 뭐 나무특약 가입했다면 물론 가입 가능한 품목은 이제 다 아실 거고 고사나무 조사를 하죠. 이거는 적종하고 똑같습니다. 네. 싹 완료 전후 고사 주수, 미보상 고사 주수를 조사하는구나.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현지 조사 방법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아까 끝났어요. 네. 보상하는 죄에 피해 맞나? 그다음에 맞다면 추가 조사 필요한가? 근데 만약에 보상하는 죄로 인한 피해 맞는데 본조사를 지금 바로 조사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바로 본조사, 추가 조사를 해도 된다? 그럼 굳이 이 조사를 별도로 하지 말자. 그냥 수학량 조사에 묻어가서 하자. 네. 생략 가능하다 그것도 있었죠. 여러분, 앞으로 무슨 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무슨 조사든 다 암기거리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왜 저기 육하 원칙이라 하잖아요. 그쵸? 우리는 사하 원칙. 사하 원칙. 자, 어떤 농지에 조사하지? 자조화. 조사 필요 농지. 그다음에 언제 조사하지? 피해 사실을 바로 가서 조사해야 되겠죠. 네. 어떻게 조사하지? 적과전 종합위원 보장의 피해 사실 조사 방법, 뭐 기상청 자료를 확인한다, 농업기술센터 의견서를 참고한다, 뭐 그런 거 있죠. 사진 찍는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왜 조사하지? 사실 이게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하죠. 네. 이게 모든 조사에 적용되는 원칙. 이걸 하나씩 따져보시면 여러분 이거 다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넘어가고 아까 우리 얼개 봤어요. 얼개 여기서 봤어요. 크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재해가 발생했으면 수학량 조사, 수학 직전에. 근데 하나의 조사가 더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러면 수학전 착과수 조사부터 들어갈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착과수 용어, 나중에 착과량 막 3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막 헷갈리실 거예요, 처음에. 얘는 수학 전에 의무적으로 조사해 놓는 착과수. 조사 방법이야. 적과 후 착과수 조사 방법과 다를 게 있나요? 아니면 착과 피해 과실수, 즉 착과수 조사 방법과 다를 게 있나요? 아니, 세는 방법이 다를 리는 없죠. 적종과 다른 경우라면 하나죠. 뭐 나무를 품수별로, 즉 재배 방식별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거 외에는 착과수 조사 방법은 똑같아요. 네. 자, 얘가 굉장히 중요한 조사를 했는데 일단 사하 원칙 해보죠. 뭐 어떤 농지에 사고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한 농지 다. 언제?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에. 단 만감류는 적과 종료 후에. 네. 아주 예전에는요, 감귤 종류가 적과전 종합위원 보장 방식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또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어떻게 조사하지? 어떻게 조사하지? 착과수 조사 방법 여러분 다 아십니다. 어떻게 하죠? 실제 결과 주수 몇 주지? 내가 조사해야 되는 주수, 자, 종합과수니까 수학불능은 없고, 지금 이 시점엔 기수학 없고, 내가 조사해야 되는 나무. 예를 들어 조사해야 되는 나무가 90주래요. 조사 너무 힘들죠? 표본 주수, 적종, 포복자, 반무, 호두. 똑같은 표본 주수표를 쓰더라. 최소 6주, 최소 주수만 했어요. 6주. 표본주. 위치 정하고 그 다음에 표본주에 달린 과실수를 다 세죠. 600개. 자, 이 600개의 이름은 이제 다 아시죠? 표본주 착과수 합계. 우리는 주당이 필요하더라. 표본주 합계. 그럼 주당 몇 개? 아, 100개가 달려 있구나. 표본 주당 착과수. 자, 90주에 주당 100개씩 그러면 이 과수원은 9,000개가 있구나. 이거 못하시는 분 이제 없잖아요. 그쵸? 네. 지금 사하원칙 어떤 농지 언제 어떻게 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가장 중요한 건 왜지만 왜는 이제 잠시 후에 보시고 조사 방법 어떻게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조사 대상 주수 계산 위에서 했어요. 품목별 표본 주수 표 전체 표본 주수 산정. 자, 만약에 품종 수령이 여러 가지다. 그럼 전체 표본 주수를 각 품종 수령의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거 했었죠. 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리다 보니 합산하면 전체보다 크거나 같다. 자, 표본주 위치, 이제 수를 정했으면 위치를 잡아요. 그런데 여기 2번. 한번 읽어볼까요? 동일 품재수의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품재수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한다. 여러분 이거 이 문구가 어떤 품목엔 실려 있고 어떤 품목엔 안 실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품목은 이렇게 하고 저 품목은 이렇게 안 해도 되나 보다. 이 내용이 그런가요? 이건 사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해당돼요. 근데 어디에는 누가 실어놓고 어디에는 안 실어놓고 그게 있을 뿐이에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표본주 위치 잡았으면 선정된 표본주별로 착과된 전체 과실수를 세고 여기잖아요. 표본주 착과수 합계.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주당을 나왔고 이 과수는 착과수 이만큼이구나. 자, 사하원칙 중에서 어떻게를 봤는데 여러분 또 품종 수령이 여러 개 나오면 떨리시잖아요. 그쵸? 한번 볼까요? 자, 포도인데 A 품종 수령, B 품종 수령이 있대요. 뭐 MBA 몇 년, 뭐 이렇게. 델라웨어 몇 년, 뭐 이렇게. 품종 수령이 다르다. 두 개가 있다.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거죠. 네. MBA 5년, 10년 다른 거예요. 네. 같은 품종이라도. 나무 조사했어요. MBA 몇 년, 델라웨어 몇 년 각각 하라는 얘기죠. 어떤 얘기인지 지금 따라오시고 있죠? 이게 여러 가지일 때 뭐 3개든 10개든 상관없어요. 자, 그럼 조사 대상 주수 통해서 전체 적정 표본 주수를 산정했어요. 네.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 조사 대상 주수 봤더니 A 품수, B 품수 실미고 조사했더니 A는 조사 대상 주수가 120, B는 200. 그럼 전체 조사 대상 주수 320. 앞단위 더하기 7, 표본주 10주. 이게 전체 적정 표본주 수. 자, 10주를 어떻게 한다? 품수가 여러 개인데 각각의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나누자. 10 곱하기 320분의 120. 10 곱하기 320분의 200. 가중치 두자 이거예요. 네. 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리니까 전체 적정 표본주 수는 10주인데 합하니까 11주. 이게 아까 위에서 우리가 본 전체 적정 표본주 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A 4주 표본주, B 표본주 7주 가서 착과수 조사했어요. 그럼 표본주 착과수 합계. 나누기 표본주 수 합계. 각각 조사라는 얘기죠. A 했더니 뭐 400개, 표본주 합계 4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각각의 표본주당 착과수가 나왔다. 주당 착과수. 자, 그러면 이 과수원의 총 착과수는 어떻게 되죠? 주당 착과수 계산해 조사해 봤더니 A는 주당 50개, B는 주당 60개 있었대요. 그럼 착과수 뭐예요? A 거 더하기 B 거죠, 뭐. A 120주에 50개씩, B 200에 60개씩. A 착과수 수학전에 매달려 있는 B 착과수 18,000개. 여러분, 질문. 왜 A 착과수 더하기 B 착과수를 할까요? 그냥 A 착과수는 A 착과수 냅두고 B는 B대로 냅두면 안 될까요? 왜 더할까요? 우리는 과수원 단위가 필요하다. 가수원 단위로 가입한다. 과수원 단위로 보험금 지급한다. 과수원 단위가 필요해요,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품종 수령이 다른 게 10개가 나오든 100개가 나오든 각각 이 방식대로 조사해서 합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개 나와도 떨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네. 좋아요. 그러면 지금 착과수 조사가
어떤 농지? 언제? 어떻게 조사? 품종 수량이 여러 개 나올 때까지. 왜 이걸 조사하느냐? 제가 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얘를 조사해서 수확량 산출 방법이 포복자만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고, 기타 과수는 이걸 조사 안 해서 포복자만과 다른 길을 걷는 거고, 그쵸? 그럼 얘 의미를 봐야죠.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수확 전 착과수 조사의 중요성. 포복자만, 수확 전, 사실 수확 전 착과수 조사에 수확 전을 안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용어를 구분하시면 이게 무엇을 위한 착과수지? 착과 감수량, 과실수를 위한 건가? 아니면 수확 전에 의무적으로 조사한 건가? 네. 포복자만에서 총 3개의 착과수가 나오거든요. 용어가 이거 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확 전 착과수 조사 의미, 중요성. 자, 우리 2가지 케이스를 상정해 볼게요. 2가지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케이스 A. 일단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에 망감린 적과 종류 후라지만 의무적으로 조사했어요. 아까 그런 방법으로 조사 대상 주수, 표본 주수 해서 조사했어요. 했더니 이 수확 전 착과수가 10,000개 있었어요. 자, 현재 조사된 상태죠, 얘가. 자, 케이스 A의 1번. 수확 전 착과수 조사 전에 아무 사고 없었어요. 조사 전에도, 이때 조사했는데, 조사 후에도 아무 사고가 없었어요. 즉, 조사 전, 후, 전부 무사고. 자, 이 경우에 이 과수원은 몇 개를 수확할까요? 물론 무사고라는 얘기는 수확량이 필요가 없어요. 보험금 지급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무사고인데 왜 나가서 수확량 조사를 해서 막 보험금을 지급할 일도 아닌데. 하지만 이 의무 조사를 해놓은 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험금과 상관없이 이 과수원은 이런 경우 몇 개 수확하죠? 10,000개 수확하죠. 뭐 수확 직전에 요때 지금 요 시기에 세봤더니 10,000개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아무 사고가 없으면 10,000개 그대로 수확하겠죠. 손해본 게 없잖아요. 그 이후에, 이 시기 이후에 손해본 게 없잖아요. 그럼 착과된 거 그대로 수확. 수확 몇 개? 10,000개. 됐죠? 자, 2번째 케이스. 조사 전에 사고가 없었어요. 10,000개 이 세놓기 전에 무사고. 근데 조사 후에 지금 이 시기에 10,000개를 세놓고 난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유사고. 자, 지금 이 시기에 10,000개를 조사해 놨는데 그 뒤에 사고가 발생했네요.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표. 수확 개시 후에 사고 발생하면 나가서 감수, 과실수 조사한다, 감수량 조사한다 했죠. 지금 일단 수로 해볼게요. 수. 량 말고. 가서 피해 조사해봤어요. 감수, 과실수가 몇 개지? 조사해봤더니 3,000개 손해 인정. 감수, 과실수, 피해, 과실수랑 이제 구분되시죠? 피해, 과실수는 전체 피해, 그 중에 몇 %를 인정할 수 있지? 보장 대상 손해이지? 감수, 과실수. 자, 이 과수원은 몇 개 수확해요? 수확 7,000개. 그쵸? 네. 자, 그러면 이 과수원의 수확량의 기준이 뭐죠? 이 과수원 수확량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 얘죠, 뭐. 이걸 기준으로, 이후에도 사고가 없구나, 10,000개. 이걸 기준으로,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구나, 그럼 빼야지 7,000개. 수확 전 착과수가 수확량의 기준. 됐죠? 자, 이번에는 2번째 케이스 볼게요. 네. 2번째, 케이스 B. 수확 전 착과수를 조사했는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수확 전 착과수를 조사했는데,
지우고. 수학 직전에 의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전에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가 있었으면 그만큼 좀 줄었겠죠? 네. 몇 개를 할까요? 여기 8만 무사고일 때 10,000개였으니까 사고가 있었으니까 8,000개. 현재 이런 상태예요. 착과수 조사 전에 사고가 발생한 케이스예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조사 전 유사고, 지금 이게 기본이에요. 유사고. 그 다음에 아이고 플러스를 해야 되겠네요. 네. 사고 발생해서 좀 줄어서 8,000개를 지금 여기 조사해 놓고 있는 상태. 근데 조사 후에는 아무 사고가 없었대요. 자, 그럼 이 과수원은 수확량이 어떻게 되죠? 개수로 8,000개를 조사해 놨어요. 근데 이후 무사고래요. 손해본 게 없잖아요. 감수가실 수 없잖아요. 몇 개 수확? 수확 8,000개. 우리는 지금 포복자만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조사 전에 유사고예요. 그래서 착과수가 줄었어요. 네. 근데 조사 후에도 유사고예요. 지금 이 시점에 8,000개를 세놓고 있어요. 사고로 좀 감소했어요. 근데 뒤에 또 사고 났어요. 몇 개 손해봤지? 감수가실수 세봤더니 3,000개. 그럼 이 과수원은 수확이 몇 개? 5,000개. 그쵸?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자, 이때도 이 착과수 8,000개는, 이 시기에 의무적으로 세놓은 8,000개는 뭐가 되죠? 수확량의 기준. 8,000개에서 뺄 게 없구나. 8,000개에서 또 손해났네. 아까 수학 개시 이후 사고 나면 가서 감수량, 감수과실수 조사한다 그랬잖아요. 수학 개시 이후에 수확량 조사는 감수량 조사예요. 감수과실수 조사. 이때에도 이 8,000개는, 즉 수학 전 착과수는 수확량의 기준이 되는구나. 여러분, 포복자만은요, 이렇게 기준을 미리 세워놓는 거예요. 기준을 세워놓고 이후에 사고 안 났니? 그럼 감수 없고. 사고 났니? 그럼 감수량 차감. 그래서 최종 얼마를 수확하는구나. 우린 지금 개수로 했지만, 네. 얘가 없으면 이 시스템으로 수확량을 못 구해요. 이해되시죠? 기준이 없는데 이후에 뭘 빼지? 안 돼요. 이 시스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포복자만은 무조건 얘가 의무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NH에서 조사비 들여가면서 무조건 의무조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수학전 착과수 조사를 한다? 그래서 산출된 수학전 착과수가 있다? 걔가 수확량의 기준이 된다. 기타 과수는 이 조사를 의무조사 안 해요. 나중에 품목의 중요성이 커지면 의무조사 할 수 있겠죠. 조사비 들여가며. 기타 과수는 기준이 없어요. 얘가 없어요. 얘가 없는데 뒤에 뭘 조사를 해서 뭐 어떡하지? 이게 없어요. 그럼 기타 과수는 어떻게 할까요? 재해가 발생하면 그냥 그때 바로 나가요. 그때 바로 나가서 이 조사를 축소시켜서 조사해요. 그건 나중에 그냥 기타 과수는 기준을 미리 세워놓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 시스템으로는 수확량을 계산할 수 없구나. 이해되셨죠?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포복자에 발생할 수 있는 4가지 케이스를 보신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전후 무사고, 그럼 뭐 보험금 지급할 일 없고 수확량도 필요 없지만 조사해놓은 값이 있으니까 얘를 평년 수확량 구할 때 2A 과거 수확량으로 하자. 착과수 조사값 곱하기 평균 과중. 쓸모없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땐 자두는 빼고. 자, 그 외에는 전이든 후든 일단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쵸? 전이든 후든 일단 사고가 났어요. 네. 그럼 이제 피해율 계산해서 보험금. 피해율 평수미평 수확량. 기준이 수학 전 착과 일단 수로 할게요. 빼기 감수
이 시스템이라고요. 이 시스템. 네. 좋아요. 이 네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굳이 케이스를 수학 전에 무사고일 때랑 착과수 조사 전에 유사고일 때로 구분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 착과수 조사 전에 사고가 발생했대요. 여기 없다면은 10,000개쯤 열렸는데 사고 반영해서 지금 줄었잖아요. 8,000개로. 여러분 이거 개념 잡으셔야 돼요. 착과수 조사 전 피해는 어떻게 반영될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뭔 얘기냐고요? 아니, 우리 수학 전 착과수 조사 이후에, 이거 수학 직전에 하니까 그 이후에 피해 발생하면 감수량 확인한다면서요. 감수량, 피해 과실수, 그중에 몇 % 손해 과실수. 수학 개시 후에 피해는 이렇게 감수량 조사해서 차감해주면 되는데, 기준에서. 이 전에 발생한 피해는요. 그거 어떻게 보상하지? 지금 그거예요. 어떻게 보상하지? 착과수 조사 전 피해는 어떻게 반영하지? 네. 즉, 사고가 없었다면 10,000개 달렸을 텐데 사고로 지금 2,000개 줄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계산해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요? 자, 여러분 이미 아십니다. 과실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3가지 유형이다. 기본 피해, 뭐죠? 재해로 인해 과실이 뚝 떨어지는 낙과 피해. 2번째, 나무 피해로 인해서 과실이 피해보는 경우. 3번째, 피해를 입었지만 여전히 착과되어 있는 착과 피해. 적종은 여기에 무슨 나무 피해가 세분화됐고 낙엽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합과수는 그런 거 없어요. 딱 3개예요. 자, 그러면 지금 착과수 조사 전에 3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 어떻게 되죠? 여기 보상하는 재해가 와서 낙과 피해가 발생했대요. 지금 과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100개가 매달려 있는데 보상하는 재해가 와서 한 20개가 낙과됐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낙과된 만큼 착과수가 80개로 줄었겠네요. 얘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 아까 조사 방법 봤잖아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낙과 피해가 없었다면 주당 착과수가 100개였을 텐데 낙과 피해가 있어서 80개가 돼버렸잖아요. 낙과된 만큼 얘가 줄었잖아요. 수학량의 기준이 줄었어요. 보세요. 똑같이 수학 개시 후에 3,000개가 손해봤는데 여기는 7,000개, 여기는 5,000개. 아니, 기준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수학량이 줄잖아요. 수학량이 줄었대요. 여러분, 평, 수, 미, 평인데 얘가 줄었대요. 수학 감수량이 커져요. 피해율이 커져요. 보상된다고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아니, 수학 개시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감수량 계산해서 뺀다며. 그럼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어떡하지? 과실의 피해는 3종류인데 낙과 피해? 100개 달려있었는데 20개가 떨어졌어. 그럼 주당 80개네. 주당 착과수가 줄어들었구나.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가 수학 전 착과수인데 얘가 그만큼 줄어들었구나. 기준이 줄어들었으면 수학량이 줄어들었구나. 그럼 수학 감수량이 커지니까 보상되는구나.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2번째 케이스. 나무 피해로 인한 과실 피해.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요? 이유는 눈치채셨을 텐데. 조사 대상 주수. 자, 종합과수에서의 피해 주수는 이제 그냥 무조건 고사 주수예요. 수학 불능 이런 거 없어요. 막 복잡하게 나뉘지 않아요. 무조건 고사만이에요. 과실 입장에서도.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 어떻게 하죠? 실, 미, 고. 고사 주수만큼 내가 조사해야 되는 나무가 줄어들잖아요. 내가 조사해야 되는 나무가 줄어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착과수가 줄어들잖아요. 기준이 줄어들잖아요. 수확량이 줄어들잖아요. 수확 감소량이 늘어나니까 보상됐죠. 피해를 반영되니까. 이해되셨죠? 낙과 피해와 나무 피해 과실수는 결과적으로 수확 전 착과수, 즉 수확량의 기준을 줄이는 효과.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같이 뒤에 수확 개시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수확량이 줄어들었잖아요. 7,000에서 5,000으로. 여기 다 반영됐구나. 그쵸?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수확 개시 전에 발생한 착과 피해는? 착과 피해인데 여전히 매달려 있어요. 여전히 매달려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얘는? 얘도 반영돼 있나요? 얘는 반반. 반반.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착과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아예 초반기에 발생했어요. 아예 초반기. 착과 되자마자 착과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경작자예요. 지금 피해 입었는데 계속 매달려 있어요. 그냥 두면 썩어요. 병충해 온상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하죠? 제거하죠. 자, 이 중에 지금 이제 80개가 매달려 있는데 요만큼은 지금 착과 피해 있고 매달려 있어요. 보나마나 썩어요. 다른 과실에도 다 피해를 야기해요. 어떻게 해요? 제거하죠. 그쵸? 그러면 제거한 만큼 착과수가 또 줄어들겠네요. 10개 제거했다 그러면 70개로 줄어들겠네요. 그때는 낙과 피해와 같은 효과겠네요. 이해되시죠? 착과수가 줄어들면, 주당 착과수가 줄어들면 낙과 피해와 같은, 오케이?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제거를 안 해도 되겠는데 예를 들면 이 착과 피해가 수확 전 착과수 조사 직전에 발생했어요. 다 크고 익었어요. 근데 봤더니 얘는 살짝 흠집 나가지고 그냥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실 분리에 따른 피해 인정 계수 팔아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제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과실에 영향을 미칠 시간이 없이 지금 바로 수확하면 돼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수확해야죠. 근데 피해는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수량을 산정해서 빼줘야죠. 그래서 제가 반반이라 말씀드린 거예요. 수확 개시 전, 착과수 조사 전에 발생한 낙과 피해와 나무 피해는 이 과실 피해는 여기 반영이 돼 있어서 그만큼 수확 감소량이 늘어나서 피해율에 반영이 되고 착과 피해는 경우에 따라 다르더라. 제거를 했다? 그러면 착과수가 줄어든 셈이니까 주당 착과수가 결과적으로 낙과 피해와 같은 효과인데 만약에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팔 수 있다? 그러면 감수량 산정해야죠. 즉 수확 개시 전이라도 착과 피해가 있어서 조사를 했더니 착과 피해 구성률이 나왔고 착과 감수량이 나왔다면 합산해서 빼주는 거예요. 꼭 수확 개시 후에만 감수량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수확 전 착과량 마이너스 수확 개시 후 감수량 이렇게 인식하셔도 돼요. 다만 개시 전에 착과 피해는 감수량이 발생할 수 있구나. 이런 건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도 개시 후 감수량이라고도 이렇게 인식하시되 사고당 감수량의 합계. 네. 개시 전이든 후든. 개시 전에는 착과 감수량만 인정될 수 있다. 자, 수확 전 착과수. 엄청 중요하죠? 정리하면 얘로 인해 이 시스템으로 포복자만은 가능하다. 얘가 없어서 기준이 없어서 기타 과수는 다른 시스템으로 다른 길을 걷는다. 같은 수확감소 보장 과수지만 세 번째, 포복자만의 사고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기준이다. 자, 개시 후 발생한 피해는 감수량으로 그냥 빼면 된다. 빼면 된다. 개시 후는. 근데 개시 전에 발생한 피해는 낙과 나무 피해는 여기 반영이 돼 있고 착과 피해는 반영이 돼 있는 경우와 감수량으로 나중에 빼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 수학 개시 후 감수량처럼. 이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걸 완성시키려면 여러분 과중조사가 나와야 돼요. 과중조사까지 해야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과중조사 볼게요. 과중조사.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좀 힘드셔도 네, 우리 온라인이니까 힘드시면 잠깐 스톱하시고 커피 한잔 하시고 네. 과중조사. 여기까지가 세트예요. 세트. 적종에서 과중조사 없었죠. 네. 적종은 가입할 때 과중. 수학감소부장 과수는요. 포복자만이든 기타 과수든 사고가 발생하면 나가서 과중조사를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중조사를 했다? 아, 사고 발생했구나. 이해되시죠? 네. 나중에 이제 저쪽 농업 수입보장에 가시면 포도 한 품목이 있잖아요. 과수 쪽에는 같은 포도인데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그때는 과중조사도 의무조사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구나만. 네.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고. 과중조사했다? 유사고다. 네. 아까 유사고의 케이스 3가지 보셨어요. 네. 언제 하나 봤더니 품종별 수학기에 실시하래요. 자, 그러면 A품종, B품종, C품종 3개가 있는데 각각의 수학기가 달라요. 자, 과중조사 횟수는 3번이죠, 뭐. 그렇죠. 품종별 수학기. 네. B, C가 수학기가 같아요. 그럼 과중조사 횟수는 2번이죠, 뭐. 네. 조사마다 조사비 나가잖아요. 자, 어떤 농지, 언제, 어떻게 과중조사는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수원에 지금 뭐 10,000개든 8,000개든 달려있는데 그거 일일이 가서 다 재요? 못 재죠. 우리에겐 표본조사라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표본과실을 추출합니다. 자, 여러분 노트. 우리 표본과실 추출 적종에서 2개 했죠. 착과 피해 조사 때 표본과실, 품종별 한 주, 과수원당 3주. 낙과 피해 조사할 때 그렇죠. 임의의 낙과 중 임의의 100개. 이번에 이제 타이틀 잡으셔야죠. 포복자만 과중조사. 네. 품종별로 뭐 떠오르세요? 그렇죠. 개수는 수령이 관여하고 과중과 피해 조사는 품종이 관여하고 품종이 기준이고 예를 들어 포도도 샤인머스켓하고 델라웨어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과중이. 네. 수령이 아니다. 이때는 착과가 평균적인 너무 많거나 적은 거 말고 최소 3주 나무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너무 큰 것만 재지도 말고 너무 작은 것만 재지도 말고 표본과실을 20개 이상. 자, 품종별로 3주 이상 20개 이상. 하지만 농지당 60개. 포도 만감류는 30개.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복자는 농지당 60개. 포마는 30개. 이걸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퀴즈. A품종과 B품종이 있어요. 품종이 2개. 수학기가 달라요. 과중조사 횟수는 2번. 최소 표본 주수는 자, 2품종인데 품종별 3주 이상 하래잖아요. 최소 6주. 10주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나만 힘들다. 네. 최소 표본 주수. 최소 표본 과실수는 자, 2품종인데 품종별로 20개 이상 하래요. 그럼 40개. 자, 얘가 복자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복자는 과수원당 60개 채우래잖아요. 그럼 뭐 30을 하든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하든 포만이라면 과수원당 30개 채웠네요. 오케이. 이런 거 문제 굉장히 헷갈린다. 나중에 이제 기타 과수 가면 또 달라요. 기타 과수 가면. 표본 과실 한 섹터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40개가 나왔는데 품종별로 과실, 표본 과실 개수 40개, 무게가 재봤더니 40개가 나왔는데 표본 과실, 품종별로 표본 과실 40개. 근데 무게를 재봤더니 8kg, 40개 합계가 개당 0.2kg이구나. 조사 과중. 조사 과중. 이게 과중조사 방법이에요. 어떻게? 만약에 과중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품종별로 평균 과중을 적용해라. 이거는 제시가 됩니다. 어디 나왔죠? 평년 수확량 할 때 A값. 무사고일 때. 그쵸? 근데 여기 자두 또 인정 못 받아요. 자두 불쌍하죠? 네, 자두. 이런 거 왜 제외되죠? 이런 거 우리 의미 없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런 거 나중에 바뀔 수가 있어요. 네. 또는 증빙 자료가 있다면 농협의 품종별 출하 자료로 과중조사하지 말고 대체할 수 있다. 언제?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아무 때나 하지 말고요. 나 편하자고 하지 말고. 조사비 받고 나갔는데 나 편하자고 대체하지 말아라. 어려운 경우에. 근데 이건 그냥 이론적인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요? 아니 수학기 시전에 이렇게 수학 예정일 통보하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현장 상황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겠죠. 그죠? 이렇구나. 네. 자, 이 과중조사할 때 미보상 비율도 조사를 하는데 이것도 좀 신경 쓰세요. 과중조사, 과중하고는 살짝 다른 내용이지만 네. 품종별로 미보상 비율이 다르대요. 자, A 품종이 미보상 비율 조사했더니 5%, B 품종 따로따로 조사했더니 10%. 합산? 15% 하면 큰일 납니다. 가장 높은 거를 적용해라. 자, 근데 이 농지가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를 해서 해봤더니 비품종도 5%네. 그러면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의 미보상 비율을 적용해라. 이런 문제 응용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네. 자, 과중조사 예시. 제가 아까 우리 이 내용이 과중조사까지 해야 완성이 된다. 기억나시죠? 완성. 왜 얘까지 해야 완성이 되는지 볼게요. 조사 방법 어떻게? 이제 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과중조사를 했다 의미가 뭐라고요? 과중조사했어요. 포복자만. 유사고 사고 접수됐구나. 보험금 지급해야 되는구나. 이거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대요. 여러분. 어떤 케이스가 될까요? 여기 지금 사고 난 케이스네요. 여기. 사고 난 케이스. 그쵸? 자, 사고 난 케이스 봤더니 수학전 착과수 조사 기준. 지금 과중조사를 수학기에 했죠. 품종별로. 아직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현재 스코어 사고 났어요. 수학 전에 사고 났다니. 품종별 수학기에 하니까 그 전에 사고 났다고요. 이 시기에. 사고는 이렇게 반영됐다고요. 이 전에 난 사고는. 됐죠? 어쨌든 뒤에 사고는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는데 이제 보험금 지급해야 돼요. 뭐 떠오르시는 거 없어요? 보험금 지급해야 돼요. 자, 말해주겠지 하지 마시고 생각.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수학전 직전에 착과수 조사를 했어요. 자,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자, 10,000개를 조사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8,000개로 할까요? 네. 8,000개를 조사해 놓고 있는 상황. 자, 사고 났어요. 과중조사했어요. 사고 났 과중조사. 그러면 이 이전에 발생한, 사실 시기가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아까처럼 착과, 나무 피해, 낙과 피해 여기 반영돼 있어요. 착과 피해라면 나중에 감수량 뭐 있으면 빼주면 되고.
근데 이후에 사고가 있든 없든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조사하다 보니 미보상 주수가 있네요. 얘는 난 몰라요. 회사 입장에선 주당 평년 수확량만큼 계약자 손해. 미보상 주수 보상하는 손해 이 외의 원인으로 수확량 착과량이 감소했잖아요. 죽었거나 피해가 있는데 보상하는 손해 이 외의 원인이기 때문에 회사는 이제 보험금 지급해야 되니까 이거 계약자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계약자의 수확량에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수확 전 착과량에 이제 얘가 들어가요. 원래는 수확 전 착과량은요. 착과수 조사값에 사고 발생해서 우리가 과중 조사한 거, 과중만 적용하면 끝인데 미보상 주수가 있다? 얘까지. 자, 과중조사가 돼야지, 사고 발생해서 과중조사가 있어야지, 조사 대상 주수 수확 전 착과수, 주당 착과수, 수확 전 착과수, 곱하기 개당 과중. 원래 얘가 수확 전 착과량인데, 보험금 지급해야 되니까 미보상 주수가 있네요. 그럼 이것도 계약자가 가져가는 거. 이제 얘가 수확 전 착과량이 되는 거예요. 얘가. 뒤에 사고가 없으면 얘를 계약자가 수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계약자가 가져가야죠. 미보상 주수의 수확량을. 얘를 미보상 주수 수확량이라 합니다. 네. 이후에 사고가 없다 그러면 얘를 수확하니까 얘는 계약자가 수확하는 거예요. 수확장에 더해줘요. 그래서 과중조사까지 돼야, 여긴 지금 그냥 착과수 8,000개가 있을 뿐이잖아요. 과중조사까지 해야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 조사 과중, 수확 전 착과량인데 얘가 있네, 얘까지 않는다. 얘가 수확 전 착과량이다. 이후에 감수량이 있으면 사고당 감수량 구해서 빼주는 거고요. 알듯 말듯, 그쵸? 네. 자, 여기 있네요. 만약에 조사 과중을 했더니 A품종 이런 방법으로 B품종, 그럼 기존에는 위에서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에서 수확 전 착과수 A 거. 근데 과중이 이제 생겼으니까 수확 전 착과량. 사고 발생했어요. 과중조사 이퀄 사고 발생. 그 전에 사고는 착과, 낙과, 나무 피해 발생 반영됐고, 여기 숫자에 반영됐고, 미보상 주수가 있다. 더해주자. 계약자 가져가세요. 자, B품종도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 수확 전 착과수. 사고 발생했네요. 과중조사 했어요. 수확 전 착과량. 미보상 주수 있네요. 가져가세요. 이해되시죠? 네. 자, 지금까지 이번 강에서 포복자만 큰 얼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착과수 조사가, 수확 전 착과수 조사가 왜 중요한지, 수확량의 기준이구나. 시스템이 기타 과수가 나뉘어지는 이유구나. 포복자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경우의 수. 이걸 다시 복습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착과수 조사 전에 발생한 사고는 이렇게 반영되는구나. 그 다음에 과중조사를 했더니 비로소 착과량이 되는구나. 사고가 발생했다. 미보상 주수거 계약자가 가져가는구나. 이 이후에 사고 발생하면 감수량 계산해서 빼주면 그만이에요. 네. 포복자만에서 어려운 건 다 하신 겁니다. 자, 다음 강의는 그 이후, 수학 개시 이후 피해 발생했을 때 피해 조사, 감수량, 차감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